유튜브나 신문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 많고 또 현혹되는 기사들도 많습니다. 근데 보고 나면 그래서 이거 살 시기라는 건가? 좀 기다리라는 시기인가? 이게 좀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 케이스를 놓고 네. 말씀드리자면 네. 당구장을 해서 돈을 벌려면 어디 가서 뭘 하면 될까요? 시장 조사? 시장 조사. 당구장이 뭐 어디에 차리고 뭐 이렇게 예.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저는 뭘 했느냐면 당구장 차려주는 일을 했어요. 우와. 그러면 어디에 있는 당구장은 장사가 잘 되고 어디에 있는 당구장은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차리는데 비용은 어떻게 들고 내가 뭐 그거를 이제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구장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망하는구나에 대해서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아주 근접하게 볼 수 있죠. 네, 이게 단편 나오는 뉴스잖아요. 그것들을 좀 큰 시각에서 이렇게 보고 이게 왜 이렇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나? 왜 건설사들이 저렇게 미친 듯이 아파트를 지어댔다가 다 맛이 가고 있나? 네. 왜 예전에 저축은행에서 똑같이 PF를 그렇게 건드리다가 다들 이제 고생을 했는데 왜 새마을금고가 똑같은 걸 반복을 하고 있을까? 단편에 데이터에 흔들리지 말고 네. 그걸 다 통틀어서 묶어가지고 본인의 어떤 지식을 만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나만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승률을 높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것이 같이 맞아떨어지는 그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서울에서 네. 상승장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몇 년도 몇 월부터일까요? 보통은 그 상승장이라고 하면 네. 신문이나 기사에서 이렇게 접해요. 그렇죠? 상승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것도 처음 한 개를 보고 상승장이구나 하지 않고 여러 군데 신문에서 동시에 그 이야기가 나오면 상승장인가 봐. 5개 헤드라인 보면 상승장이래. 네네. 근데 사실상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리고 상승장에 대한 어떤 명확한 정의가 없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내리고 있는 정의는 뭐냐면 6개월 연속으로 네. 5% 이상의 상승이 발생했느냐. 6개월 연속으로 6개월 연속 매매 네. 가격이 5% 이상 상승을 상승했는가? 했느냐. 근데 이게 6개월이라는 기준점이 어떻게 계절 될까요? 요인을 벗어날 수 있는 값인 거예요. 두 번째가 예. 거래가 6개월 이상 평균 이상을 이제 지속을 하는데 그 중에서 3개월 이상은 2배를 가져왔느냐. 저기가 지금 2015년 3월 달에 서울에서 매매 거래 비율이 200%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7,500개 정도인데 매매 거래량이 15,000개. 그리고 이때 가격 상승보다 매매 가격 상승보다 전세 가격 상승이 더 커야 돼요. 저 조건에 부합하고 나서 2년 뒤에 안 오른 지역이 없어요. 본래 이게 투자 시장이 들어와 버리면 계절 요인이 다 깨져요. 계절 요인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사철 3월, 10월 이런 이사철이 없어져요. 학기 시작할 네. 때 이 가격 오르는 것 때문에 거래를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애들 학교 때문에 이사하고 이렇게 하는 수요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한 뭐 1,000개 정도다. 예를 들면. 그런데 거래량이 저렇게 튈 때는 그 이외의 수요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투자 수요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시기에 상관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네. 지금 3월 달이잖아요. 네. 정상적인 거래였어요, 저게. 3월 달에 일반 그 대중들이 이제는 더 이상 뭐 못 살겠어, 집을 사야겠어가 터진 거예요. 저게 터진 뒤에 이제 거래량들은 그 계절 요인들을 깨면서 나오는 거래량들이 많아요. 2016년 6월 6월, 달. 2017년 7월. 뭐 이럴 때 엄청 더워서 본래 거래 잘 안 하거든요. 돌아다니기가. 더군다나 거래량 2배는 무슨 이야기냐면 네. 저 거래량이 터지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이 남아 있을까요? 없어요. 서울에 매물이 뭐 이렇게 사실은 뭐 이렇게 지금도 뭐 몇만 개씩 8만 개, 9만 개 뭐 이렇게 또 이제 매물이 쌓이잖아요. 네. 한 두세 달 이렇게 거래되면서 몇만 개가 빠지고 나면 모든 부동산에 매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등록된 매물은 다 팔렸어요. 네. 우리가 8만 개, 뭐 9만 개 이렇게 하는 것도 중복 매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5만 개의 매물이 3, 4개월 사이에 사라졌다. 그러면 부동산에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으면 부동산이 어떻게 할까요? 전화해야죠. 어떻게 상무님 사장님, 하시나요? 그 저번에 뭐 집 파신다고 했는데 혹시 파셨어요? 안 파셨으면 저희한테 내놓으면 정말 좋은 가격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매물을 짜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이미 그 뒤에 전화 콜 해가지고 나오는 거는 이전 가격보다 조금씩이라도 더 올려요. 근데 이거 끝나고 동네 주민들이 다 알았어요. 네. 팔까요? 팔게 하려면 가격 더 준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으로 보세요. 네. 미분양이 많이 있던 미분양이 쭉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 말은 이미 기존에 분양했던 것들, 미분양 났던 것들도 빠르게 지금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오, 그게 딱 맞아떨어지네요, 새 지표가. 이건 전국 어딜 가도 다 비슷해요. 저 값이 나오는 지역을 찾아서 들어갔을 때 실패를 한다. 실패하기 어렵다고 봐요, 저는. 실패 없는 공식. 네. 그리고 저거를 어떻게 이제 저거를 하게 됐느냐면 이미 실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네. 어느 시점에 사면 가장 수익률이 좋고 가장 안전할까를 전부 다 넣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거기서 나오는 값들인 거예요. 이제 노후 준비를 할 때 평균적으로 6억이 필요하다 이런 통계를 제가 본 게 있거든요. 제가 종잣돈 2천만 원으로 이제 직장인분들이 노후 6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럼 어떤 스텝을 밟아야 할지 좀 더 깔끔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네. 본인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스킬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네.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느냐. 내가 열심히 해서 이제 연봉이나 소득을 더 이제 끌어올릴 수 있어가 되면 일단 이걸 하는 거고, 네. 그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뭐 대충 해도 뭐 고만고만하게 계속 이제 가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남는 시간에 다른 걸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기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을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꼭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으면 저는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경매해보는 거를 권해요. 부동산 경매. 네. 손품 팔고 발품 팔고는 물론이고 네. 인테리어도 본인이 해야 돼요. 아. 가장 밑바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는 지금도 그렇지만 대출이 어느 정도 풀려 있어요. 낙찰 자금 대출이 되니까. 네. 그러면 경매를 이제 조금 해서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혹은 내가 이걸 사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남기고 이제 바로 되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접근해 보시는 거가 낫고,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네. 분양권 피 500, 300 뭐 이런 거 주고 사가지고 네. 이제 뭐 500에서 1000, 2000 뭐 이 정도 붙여가지고 팔고 하는 거가 사실은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사실은 그 지역이 그냥 조정받고 있을 때 그게 좋아요. 오히려 약세장일 때가 더 유리한가요? 네. 그 미분양이 좀 있잖아요. 네. 미분양인데 이 미분양은 좀 해결이 될 것 같아. 예. 그럴 때 거기 가가지고 분양권을 사는 거예요. 그 동네 가면 분양권을 소장님들이 들고 있는 곳이 좀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 소장님들도 이제 소장님들은 사실 이제 많이 사고 팔고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거래 그걸 많이 해주는 하는 거가 게. 예. 피가 많이 붙어 있는 지역 말고 예, 미분양이 좀 낮다라고 네. 했을 때 미분양 난 지역에서 미분양 난 아파트의 분양권을 거래를 할 수 있는 건지를 보시고 네. 그거를 이제 가보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 될 거예요. 근데 미분양 중에 거래가 되기는 돼요?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 미분양 난 아파트도 네. 100% 미분양이 아니고 어떤 건 분양이 되고 어떤 건 분양이 안 되죠. 그렇죠. 예쁜 애들은 분양이 돼요. 아, 매력적인 매물을. 그렇죠. 그 이게 고른- 조정장일 때 좋다는 거가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가 이제 이미 몇 동 몇 호 뭐 이래가지고 이제 층별로 가격을 다 쪼개놨잖아요. 다 네. 쪼개놓긴 했지만 그래도 로얄동, 로얄층 뭐 이런 것들은 피가 붙어요. 그냥 봐도 이제 이미 차이가 나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대단지일수록 네. 어디는 출입구에 가깝고 어디는 저 안쪽인 거예요. 그렇죠. 어디는 경사지가 있고 어디는 평지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안에서도 가격 갭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분양권 하는 소장님들은 가서 이제 그 아파트 이렇게 모형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서서 이렇게 햇빛이 어디로 들어오고 뷰가 어떻게 되고 거리가 어떻게 되고 이거를 보고 몇 동에서 몇 호 정도까지는 피가 얼마 정도 붙겠구나를 대충 감을 잡아요. 모형도 보시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시는 거군요. 머릿속에서 저걸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거래할 때 그게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 소액으로
이걸 불려나가는 방법들은 이제 아마 지금 수도권은 조금 이제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 경기도 약간 외곽 쪽으로 개발 계획을 끼고 공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평택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전에 이제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네. 그게 막판으로 들어갔을 때는 피가 제법 많이 붙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분양권 시장은 좀 가려져 있는 시장이라서 정보가 다 오픈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뭐 다운 계약도 많이 쓰고 그래서 뭐 자기들 불안해요. 아 그래서 혹시 비대칭성을 활용해서 내가 당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아. 분들도 혹시 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지금 그게 유리하답니다. 그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정보가 100%다 오픈이 돼 있으면 경매를 예를 들어 해요. 이 물건의 가치가 80이에요. 네. 다 오픈돼 있어요. 네. 그럼 이걸 뭔 수로 수익을 남겨요? 정보 격차가 있으니까 저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보 격차를 이용할 수 있는 포지션이 돼야 되는 거지. 거기에 소비자로 그냥 이렇게 양떼처럼 이렇게 갑시다 이러면 몰려가자. 그래 가지고는 어차피 답이 없어요. 아, 네. 조정장일 때가 유리한데 조정장에서 미분양이 조금 소화되고 이제 살아나는 그때가 가장 적기라고 하셨잖아요. 그 시그널은 무슨 지표로 봐요? 미분양이 보이잖아요. 거래량이 보이고. 저렇게 소화되는 네. 저 구간에서 가면 그렇죠. 되는군요. 지역별로 보고. 네, 미분양 아파트 목록도 저기 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분양 나는 거 아파트들이 뭐가 있는지 쭉 뽑아가지고 네. 전화해서 네. 살펴보시면 됩니다.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분당을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 시기는 조금 조정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시기를 뭐 언제 사면은 좋아요를 맞출 수도 없을 뿐더러 예. 설령 그게 맞으면 네. 여러분들은 이미 수십 명의 수백 명의 경쟁자가 그 시장에 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야기하면서 이미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분당이 언제 괜찮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신호가 이미 그렇게 오면 네. 이미 그때 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월 소득은 300인데 시드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전에 2013년도 2015년도에 그런 분당을 다시 갈 수 있을 거냐, 그렇게 되긴 어렵다고 봐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2013년도 15년도에 이 입주 물량이 있죠. 네. 노가다 했어요. 하나하나 다 물건 다 체크했다는 말씀이세요? 물건을 체크를 해서 네. 엑셀에 담고 하는 작업들을 했고, 지금은 첨단 기술이 그렇죠. 있고. 그 당시에는 그 입주 이거 작업한 거를 돈 받고 팔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네. 그 시장에 대한 정보라든지 부동산에 네.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다 오픈돼 뭐가 있다고요. 있죠? 동일하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미 거래량에 관련된 이야기, 시장 강도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저거 오픈돼 있는 공짜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 이미 저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많은 거예요. 동일한 패턴으로 발생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기를 볼 게 아니고 예. 본 개인의 어떤 역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커뮤니티 보면 최근 화랑장에서 몇 년 동안 오르고 화끈하게 오르거나 이제 빠진 지역들을 보면서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경기도 동탄, 인천 송도. 앞서서 네네. 인천의 가격 상승을 볼 때 딱 송도가 먼저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지역별로 뭔가 비교를 할 때 대표님만이 가질 수 있는 뭔가 우열을 가리는 가이드라인, 기준점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저희 사이트에서 이제 그런 지역들을 놓고 장기간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초록색이 송도예요. 아, 그리고 여기 파란색이 반송동이에요. 동탄, 네. 그러면 이게 장기간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이쯤에는 70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송도의 가격을 100이라고 봤을 때 그 동탄의 가격이 한 73% 정도 되는 거예요. 오. 100에 73 73. 정도. 그 비율로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많이 갔을 때는 네. 80대를 조금 넘어가고 오, 그러네요. 내려갈 때는 이제 70. 그러면 요 지역 간에 각각의 평균을 놓고 지금이 그 평균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구나, 많이 빠졌구나를 보는 거예요. 아, 이걸 장기 평균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네. 그 지역의 어떤 밸류라는 거는 그렇게 네. 쉽게 안 변하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서울하고 부산을 비교해 볼게요. 네. 어떤 시점에는 부산이 고평가돼 있을 거고 어떤 시점에는 서울이 고평가돼 있을 거잖아요. 그 고평가를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네. A하고 B를 놔두고 장기 평균을 놔둬요. 예를 들어 서울 부산이 평균 2배다. 그러면
어떤 시기에는 서울이 부산에 3배까지 갈 때가 있을 거고 1.5배가 갈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1.5배면 부산에 비해서 서울이 싸네. 평균이 인데 1.5, 1.3이야. 그러면 부산에 비해서 서울이 싸네. 이게 2013년도, 15년도에 부산 분들이 서울에 투자하러 올라와가지고 많이 한 말이 그거예요. 서울 아파트 정말 싸다. 완전 꿀이다. 그런 시기가 딱 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부산 많이 올랐거든요. 네. 부산이 많이 올라서 이 평균치보다 서울에 이게 가치가 낮아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지역을 비교해 보면 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높을 초록색이. 때가 한 120. 그러니까 송도에 비해서 이동탄이 더 비싼 거죠. 더 지금 비쌌는데 송도가 100이고 지금은 127. 쭉쭉쭉쭉 내려와서 지금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100이고 6월 120. 기준으로요? 네. 그러면 화성이 과거보다 송도 대비 지금은 좀 싸네? 예요? 송도 대비해서 지금 화성이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전체 평균으로 놓고 보면 지금은 이제 송도의 가치를 100으로 봤을 때 얘가 좀 내려가 있는 상태다. 전체 평균에서 보면 저게 120, 그러니까 저걸 기간을 좀 길게 해가지고 봐야 돼요. 더 길게, 한 더 10년이면 길게 해서. 더 좋고. 네네네. 근데 저기 이동탄은 지금 기간이 좀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냥 그 그렇지 기간에, 않습니까? 전체 기간에 이제 평균값을 놓고 지금 이 기간보다 얘가 지금 내려가 있는 시기구나.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추위가 더 떨어졌을 때 동탄 2기 신도시를 보시는 분들은 그때가 내가 살 시기다라고 그렇죠. 판단하실 수 있겠네요. 이거랑 비교해가지고 어느 게 나은 거냐를 봤을 때는 네.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을 기준에 놓고 나머지 광역시들을 넣어서 보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대구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에 비해서 뭐 한 30% 정도, 서울이 1,000만 원이면 한 3, 400 요 정도 이렇게 봤는데 지금 대구가 한 700까지 가 있네. 그러면은 서울이 싸고 대구가 좀 고평가돼 있구나. 그렇군요. 진짜 대표님 이 부동산 지인을 만드시면서 데이터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신 좀 계기가 있는지, 원래 내가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다, 나는 이렇게 주관을 가져야겠다, 뭔가 그런 스토리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돈을 벌려고 밖에 나온 뒤로 했던 생각은 네. 남들처럼 하면 남들처럼 된다네요. 이게 심플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뭔가 액션을 취하고 똑같은 리소스를 붓는데 더 많은 성과가 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그렇게 똑똑하거나 뭐 이렇게 아주 뛰어난 인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만큼 해서 남들만큼 성과가 나오기도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남들하고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이제 제가 잠깐 경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경매를 할 때도 남들하고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당구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당구장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구장을 보통 사람들이 내가 당구장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 당구장 자리를 보러 간다든지 저처럼 시장 조사합니다. 뭐 네.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구장 차려서 손해 안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구장 차려주는 일을 하는 거였어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본질이 뭔지를 좀 궁금해하는 게 이제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부동산 이 아파트 투자하는 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네. 남들과 다른 뭔가 무기를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물건을 매입할 때 어떤 자잘한 스킬, 뭐 이렇게 매도할 때 어떤 자잘한 스킬 이런 거는 사실 배우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몇 번 경험해보면 그냥 다 되는 거니까. 뭔가 남들하고 다른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내가 이제 우위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만들기 시작했고, 그게 됐을 때 그걸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같이 한 동생하고 그냥 투자를 하러 다닐까 아니면 이걸로 오픈해서 뭔가를 만들어 볼까. 그러다가 이제 동생들하고 같이 이걸 이제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건 왜 이제 그러셨어요? 그냥 대표님만 보셔도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성향인 거죠. 애초에 그냥 처음에 뭐 이렇게 돈만 보고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사실은 뭐 이거 이외에도 돈 버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성향이 조금 뭔가 다른 거를 하기를 원하는 성향이 좀 있는 거예요. 동생들이 마침 거기에 따라줘서
이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서비스를 만들고 데이터를 이제 모으기 시작했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시장을 이해하고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를 이해하는 그 채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월부도 이제 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가 아니었고 시장의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알려주고 정보를 공급해 주는 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시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의미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서비스를 오픈하게 된 거죠. 저것만 다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부동산 시장에서 그 손해 볼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